리셋. 리셋 원년. 나는 남쪽으로 걷기로 했다. 4월 9일. 모닥불 근처에는 잘 가지 않는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한 무리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닥불도 있었지만 피했다. 아주 절망해 있는 사람들 근처에만 가끔 가보았다. 몸을 일으킬 의욕도 남지 않아 약탈도 강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몇 사람 곁에만. 그들이 물었다. 그날 뭘 하고 있었냐고. 거대한 지렁이들이 내려오던 날에.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다. 경주였으므로 더더욱. 미리 챙겨놓은 재난 대비 배낭을 챙겨 들고 공터로 갔고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진동에 두려워했다. 이제 와선 외계에서 온 거대 지렁이들이 지면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아쉽다. 해가 뜨고야 도심을 헤집고 있는 지렁이들을 보았다. 길이는 75m에서 200m 사이, 직경은 8m에서 20m 사이로 보였다. 붉은 등과 그보다 약간 흰 배, 몸을 덮은 점액질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여러 색깔을 품고 빛났다. 왜 하필 경주를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당연히 지렁이들이 경주를 특별히 노린 것은 아니었다. 지렁이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를, 인류 문명을 끝장내려고 내려온 것이었으니까. 4월 11일. 생각해보면 지렁이들이 내려오기 전에 끝나지 않은 게 신기하다. 우리는 행성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책임한 쓰레기만 끝없이 만들고 있었다. 100억에 가까워진 인구가 과잉 생산, 과잉 소비에 몸을 맡겼으니 멸망은 어차피 멀지 않았었다. 모든 결정은 거대 자본에 방만히 맡긴 채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15분 동안 식사를 하기 위해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들을 쓰고 매년 5,000마리의 오랑우탄을 죽여가며 팜유로 가짜 초콜릿과 라면을 만들었다. 재활용은 자기 기만이었다. 쓰레기를 나눠서 쌓았을 뿐 실제 재활용률은 형편없었다. 그런 문명에 미래가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멸종이 끔찍했다. 멸종, 다음 멸종, 다다음 멸종. 사람들 눈에 귀여운 종이 완전히 사라지면 탄식한 후 스티커 같은 것이나 만들었다. 사람들 눈에 못생기거나 보이지 않는 종이 죽는 것에는 개뿔 관심도 없었다. 잘못 가고 있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언제나 은은한 구역감으로 있었다. 스스로 속한 종의 구역감을 느끼기는 했어도 끝끝내 궤도를 수정하지 못했다. 모닥불가의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죽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지렁이들은 제때 왔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기 전에 와줬다는 게 감사할 정도다. 궤도는 가까스로 수정되었다. 나는 배낭에 들어있던 은박 담요를 덮고 잠들며 가끔 웃는다. 내가 죽고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날 거란 기쁨에, 기이한 종류의 경배감에. 4월 12일. 사람들이 죽었다. 지렁이들은 사람을 표적 삼아 공격하진 않았지만 건물들을 집어삼키면서 같이 삼켜버렸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으므로, 그리고 그 죽음은 대개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감정들은 유예되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했는지 알 것 같다. 4월 14일. 북쪽으로 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서울로. 서울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항상 그런 식이니까.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35 인생의 절반쯤을 서울에서 보냈는데 부적응과 포기로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집단에도 적응할 수 없었고, 다행히 포기해야 하는 시점만은 귀신같이 골랐다. 경주로 온 것은 둥근 무덤 앞의 작은 벤치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책을 읽기 위해서였다. 휴가를 왔다가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멀리서 보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흉내내고 싶었다. 서울에서 마지막 임금을 떼었던 게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고, 마땅한 밀짚 모자를 찾지 못해서 써보는 밀짚 모자마다 죽어라 어울리지 않아서 계획은 실천하지 못했다. 대충 아무 밀짚 모자나 쓸걸. 어쨌든 월급 떼먹은 그 새끼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 지지부진한 소송도 이제는 소용없어졌다. 그 새끼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담요를 덮고 웃는다. 이런 은박을 담요로 부를 수 있다면. 하지만 체온을 지켜준다. 경주의 오래된 무덤 사이로 손가락처럼 지렁이들이 솟아올랐을지도 모르고, 지렁이들은 무덤 따위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4월 15일.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읽은 건 지렁이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추적하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
좁혀지기 전에 다운됐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인터넷은 거의 모든 날 끔찍했다. 점점 더 끔찍해졌을 것이다. 4월 27일 울산의 경계를 지날 때 지렁이들을 보았다. 지렁이들에게 일종의 수신기가 부착되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 먼 거리에선 알 수 없었다. 도시가 부드럽게 젖은 검은 흙에 묻혀가고 있었다. 마치 집안째 앉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지렁이들의 채광에서 액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언젠가 들어보고 싶다.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흙을 밟자 무릎까지 빠졌다. 드러난 발목이 따갑거나 하진 않았다. 젖은 흙에서 백합 향이 났다. 리셋 원년. 나는 북쪽으로 걷기로 했다. 5월 2일 6개의 열쇠 중 하나가 내게 있다. 나는 북쪽으로 가야만 한다. 스피츠베르겐 섬에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면 내 비즈니스 캐주얼 재킷과 5cm 펌프스를 내려다보며 울고 싶어진다. 누군가 히스테릭하게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웃음이었을 땐 더 겁이 났다. 지렁이들이 내려왔을 때 한창 회의 중이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정기 회의였고 숙소에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으므로 망할 펌프스다. 실용주의자라 라텍스 중창이 든 펌프스인 게 그나마 위안이지만 북쪽으로 가려면 옷도 신발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다. 5월 6일 배우자와 통화했을 때 배우자는 잘 피해 있었다. 도시 외곽의 농장에 있다고 했다. 농장주가 기꺼이 피난처를 제공했다는데 마지막 순간 발휘되는 사람들의 이타심에 대해 생각한다. 꼭 우드스탁 같아. 배우자가 실없이 말했다. 나는 지렁이들이 화학 비료에 반응할지 모른다고 경고할까 했지만 그냥 말을 삼켰다. 그 거대한 괴물들이 다가오면 누구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 소식은 있어? 내가 물었다.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묻지 말아야 했는데. 배우자와 나는 잠깐 함께 울었다. 26, 23. 내가 지나온 나이를 아이들이 지나지 못할 줄은 차마 몰랐다. 그럼 이쪽으로 올 거야? 배우자가 물었다. 그쪽도 묻지 말아야 했다. 우리 결혼은 거짓말의 농도가 낮아서 유지된 케이스였다.
이제와 바꾸고 싶진 않았다. 거기에 꼭 당신이 가야 하는 거야? 다시 물어왔다. 열쇠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내 일이라고. 당신 귀 냄새를 맡고 싶어. 딱 한 번만 더. 그게 무슨 변태 같은 소리야. 평범하게 끌어안고 싶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채취가 좋다고. 우리는 잠시 또 함께 울었다. 어떤 운이 따른다 해도 제네바에서 스발바르를 거쳐 퀸스타운 외곽 농장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통화의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지도 않다. 5월 8일. 나머지 5개의 열쇠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씨앗 저장고 자체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눈길에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채 얼어 죽은 백발 해골이 되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 5월 9일. 문득 궁금해진다. 지렁이들이 저 기이한 분변토에 다시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분변토는 거의 탑처럼 보인다. 5월 20일. 벨기에 국경에서 친구를 만났다. 젊었을 때 이란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친구였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 난민 캠프를 그대로 숲속으로 옮겼어. 친구는 난민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겨우 유럽을 살렸다고 했다. 지렁이들은 숲에 관심이 없고 유럽의 숲은 빽빽하기 그지없었지만 군데군데 공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울면서 친구에게 말했다. 세상이 끝났다고. 아기들은 예방주사를 맞지 못할 거고 어른들은 40이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릴 거라고. 미술관과 박물관들도 다 파괴되었다고. 우리가 세웠던 대책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일단 그 구두부터 벗어. 언제나 절망 속에서 일해온 친구가 말했다. 5월 24일. 친구가 옷과 신발을 마련해 주었다. 플리스와 패딩코트, 내 발보다 약간 작은 등산화였다. 석유 섬유 때문에 지렁이가 널 삼킨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게다가 제주도 좋게 돛담배를 구해왔다. 망할 것들이 바다와 사막에도 있대. 그러면 지렁이가 아니잖아. 반칙이야. 애초에 지렁이가 아니니까. 나는 불평했고 친구는 불평하지 않았다. 5월 25일. 바다 위의 시추 기지를 씹어 삼키고 있다는 지렁이들을 피해 관광객용 무동력선의 언제 기름을 먹였는지 모를 돛을 펴고 북해를 항해했다.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선원이었냐고
선장에게 물었다. 아뇨, 보험회사에 다녔어요. 그이도 나도 웃어버렸다. 5월 31일. 입구의 문은 내 열쇠만으로도 열렸다. 540만 종의 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저 문은 5개의 열쇠가 더 와야 한다. 전쟁과 개발, 태풍과 화산 폭발을 살아남은 씨앗들과 함께 5사람을 기다린다. 통조림을 먹고 차를 마시며. 누군가가 개입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건 깨달음에 가까웠다. 국제기구보다 더 큰 단위의 기구가 지구에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